네, 자유우파 국민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5년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고 첫 달에 첫 주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이 진정한 우리 애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요즘 바쁩니다. 본업도 본업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루에 하나의 영상 올리기가 사실 전업 유튜버가 아니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빡센 작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월부터 이렇게 발벗고 나선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이 엄중한 시대인데 물론 제가 자유우파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도 응원하고 보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저리 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더 나중에 저 진솔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엄중한 시기라는 거 계속해서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믿을 건 저희 윤 대통령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데, 믿을 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과 자유우파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난리를 피우고 반대쪽에서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거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는 마시고요. 결국에 우리 승리할 거고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올해를 우리 걸로 만들어야죠. 네, 여러분들 제가 앞장서겠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수 유튜버들 아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상황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 자유우파 가치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이미 제가 상황을 단지 제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언론에 드러난 것만 말고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언론과 그리고 그 속의 어떤 스토리를 봤을 때 저는 이미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의 승리로.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계엄령이 12월 초에 이제 있었고 계속해서 언론이 언급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장황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물론 제 뇌피셜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정황상 봤을 때 이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지. 너무 여러분들 맹신하지는 마시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 완전히 나라를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를 하셨고요.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쏠렸냐? 역시 국회였습니다. 국회. 언론들이 모두 다 국회로 모였고, 이재명을 비롯한 이 좌파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있었죠. 국회로 바로 달려간 이 사람들이 국회로 이제 몰려가서 언론과 모든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간 곳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보시면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서에 110명이 갔고, 수원선거연수원에 130명이 갔고, 여론조사 12위원회라고 해서 여조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47명이 갔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우리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그런데 자, 12월 6일에 그래서 과천청사의 CCTV가 일부 공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네, 국회 행안위에서 당시 선관위에 투입됐던 분들이 이제 그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12월 6일 작년이죠. 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는데, 이게 계엄 3일 만에 서버 찍는 영상을 짤막하게 공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선관위의 반응은 뭐냐 하면
반출된 게 없다라고 아주 서버가 안 털렸다는 걸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선관위 진입 후에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는 게 임무였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다른 팀이라고 하면 뭘까? 다른 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은 오지 않았고 국회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느릿느릿 진입했고요. 선관위는 딱 7분 걸렸습니다. 7분 만에 신속하게 진입했고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말한 다른 팀은 뭘까? 다른 팀 오다가 뭐 사고라도 난 걸까? 그건 아닐 텐데 아니면 애초에 사진만 확인이 되면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시사인 단독이죠. 선관위 연수원에 실무자 그리고 민간인 90여 명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이런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무려 3주가 지난 시점에 시사인에서 단독으로 터뜨립니다. 최대 인원이 갔던 선관위 관련 수원 연수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천청사에 110명이 갔고 수원 선거연수원에 130명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수원인데 약간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요약을 해드리면요, 민간인 등 약 90여 명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이제 정황이 시사인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선관위 소속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머물던 소속 관계자들은 핵심 실무자들이다. 이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이 여기 투입이 된 겁니다. 승진 후보자와 선관위 소속 교육 지원자 등 80명, 그리고 강연자와 외부 교육 지원팀 등 민간인 10여 명이 연수원에 머물렀다. 승진 후보자 가운데는 2025년 4월 2일 실시 예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부산 선관위 소속 관계자도 있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생활동에 머물렀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2월 3일 밤 11시쯤에 이제 민간인 강연자와 선관위 소속 승진 후보자들이 머물던 숙소 가층에 이제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가 됐고, 이들은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후보자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를 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자, 종합을 해보자면 선관위 관련 실무자 80여 명 플러스 강연자, 외부 지원팀 등 민간인 10여 명, 그러니까 총 9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가 되었고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선관위 연수원은 정보나 어떤 전산 시설이 없는 거, 그냥 숙박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연수원, 우리 대기업들 연수원 이게 취업하기 전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산 시설이 없는 곳에 왜 갔겠어요? 여러분들, 전산 시설이 없는데 왜 갔겠어요? 당연히 사람 때문에 간 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전산이 있으면 당연히 전산이 있는 쪽에 갔겠죠. 과천처럼. 근데 이곳은 전산 시설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왜 갔겠습니까? 사람이 때문에 간 거죠. 이 시사인 기사에는 이제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다거나 사라졌다거나 뭐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생활동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각자 방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버스가 등장을 했는 그것도 좀 신기한데 12월 3일 이제 발령이 되고 4일 새벽 1시 27분에 이제 차 한 대가 진입했고 28분에 미니버스, 그리고 31분에 대형버스, 33분에 대형버스 똑같이, 그래서 총 3대, 버스 3대가 농업박물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뭐 카니발, 스타렉스, 루비콘, 뭐 지프, SUV 차량이 따라 진입을 했고 오전 2시 8분에는 구급차까지 출입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런 버스는 주차장에 머무르다가 철수를 했다. 2시 반쯤에, 20분쯤에. 참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구급차가 왔다. 이런 것도 뜬금이 없고,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죠. 현안 질의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김용빈이라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국회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윤건영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수원 연수원도 왔다 갔죠. 그러니까 계엄
병력이. 그래서 김용빈이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윤건영이 통제 사실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했는데 이 사무총장이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청사 내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다 라고 말했고, 또 윤건영이 이어서 본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당시에 1박 2일로 수원 연수원에서 선관위 승진 후보자 대상 교육과 강연이 있었던 것은 맞죠? 했더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윤건영이 이어서 사무총장님들 너무하네요. 비상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이어서 사무총장이 그 부근에 교육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날 교육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건영이 총장님, 선관위가 속해 있는 조직과 프로그램과 어떤 시설에 이 군 주둔을 했다. 그리고 그때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90명이 거기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 기본 사실도 확인을 안 하고 온 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윤건영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또 이 사무총장이 이 청사 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 관계자한테 계속해서 되물으면서 자기는 보고만 받을 뿐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병력이 청사 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뭘까요? 시사인에서는 관계자들의 각 말을 종합해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가 됐고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이거는 이제 계엄 관련한 어떤 그런 병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방송에서 청문회가 아니라 이 현안 질의 때 나왔던 내용과 또 이 기사의 내용이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사복 차림의 남성이 누구냐라는 게 또 이제 중점이 될 수 있겠는데, 뭐 기자가 뭐 뉴스를 잘못 썼다거나 또는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사인 기사 끝에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보시면 시사인 보도 이후에 경기 남부청이랑 같이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생활관 각 층에 배치된 남성들은 연수원 소속 직원이었고 당시 경찰과 군은 연수원 시설에는 진입하지 않고 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 대기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발동을 했는데 결국 연수원 소속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상하죠? 연수원 소속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전기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 이 인원들을 하면서 통제를 했다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의문인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47명이 갔었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입니다. 계엄군이 한 47명이 갔었던 여심인데 여기를 왜 갔을까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한번 볼게요. 여심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선관위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론조사 방법과 내용부터 표본 추출까지 이런 적절성까지 관리를 하고, 뭐 이게 여심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다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허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때 이 여심위원장에 오른 이내영 위원장이 지난해 연임을 해서 2026년까지 재직을 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이내영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일당이던 시절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완전히 민주당 측 인사인 거죠. 이어서 박민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위원은 8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임기는 3년인데 3연임을 한 거예요, 지금.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상 의원들 사이에서 동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여심의 권한이 또 뭐가 있냐면,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 업체 있으면 과태료 매길 수 있습니다. 무한 연임 가능하고요. 2020년부터 문재인 시절 꽂아 넣은 이내영 위원장이 현재까지
연임 중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MMS 같은 거 있잖아요. 새로운 방식의 여론조사, 문자 보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거를 불허하고 오히려 그 기존 조사업계 카르텔을 보호하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 한 달이 지난 전화 여론조사를 이제 최근 실시한 것처럼 발표를 해서 여론을 호도해도 별다른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지금 발표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시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선동이 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절대 권력, 선관위에 가려진 절대 권력이 바로 이 여심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과태료도 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들을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이게 또 밝혀지고 공론화되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선관위 연수원도 3수 동안 쉬쉬하다가 겨우 이제 시사인에서 단독 하나 나온 거고, 지금 여심이랑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된 기사가 별가된 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연 여기 투입된 분들이 뭘 가져갔을까? 여러분들 뭘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아킬레스건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막 이게 좌파 선동 영화처럼 서울의 봄,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서울의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심위에서 큰 거가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론조사 꽃 아시죠? 털보의 여론조사 꽃도 이번에 생각이 됐는데, 여론과 이제 선거 결과가 다르면 아무래도 좀 의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제가 만약에 그런 걸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털보가 이제 여론조사 꽃 운영 중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이유로 여기를 들어갔을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한국인이 아니라는 썰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 수원연수원에 있던 사람이 당연히 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치 빠르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우리가 100% 모든 안개가 거친 것처럼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거 계속해서 여론을 통해서 공론화하고요. 또 저도 이렇게 유튜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도 타령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중도라기보단 정치 무관심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무관심층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참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12월 이후로.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2025년에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떨리시나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러한 사태를 우리 대통령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전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보수 유튜버들이 요즘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저도 이제 개인 자발적 후원금을 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국힘에서 김재섭이라는 사람을 안 친다거나, 특히 권영세가 사과까지 했죠. 저는 국힘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열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발적 후원금을 국힘에 후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0도의 날씨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이고, 핫팩 또 이제 준비를 해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히 진행되는 대로 핫팩도 나눠드리고, 계속해서 핫팩뿐만 아니라 일단 저는 물품으로 이렇게 좀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하시는 게 결국 우리 자유우파 분들의 어떤 집회 현장을 돕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본업이 있고요. 제 삽이랑 합쳐서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떨립니다. 떨리고 떨린 만큼 설렙니다. 왜냐? 저는 이미 승리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이었습니다.